안녕하세요. 지난 30여 년간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그들의 아픔과 회복을 함께 해온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깊이 앓고 계시는 중년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지난밤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 번, 세 번, 심지어 네 번이나 잠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찾으셨습니까?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차가운 욕실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처량하게 느껴지는지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방해는 단순히 당신의 소중한 수면 시간을 빼앗아 피로를 누적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 깊숙한 곳, 남성의 건강을 상징하는 전립선이 보내는 아주 명확하고도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60세 이후의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병원에서 심도 있게 나누었어야 할 이 전립선에 대한 중요한 대화가 현실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려니 늙으면 다 그런 것이려니 하고 체념하시거나 혹은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여 문제를 키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약을 한 주먹 더 드시라거나 당장 수술대에 오르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전립선 건강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세 가지 일상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들은 이 습관들이 때로는 비싼 약물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입증했지만 대다수의 남성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비뇨기과 분야에서 2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마침내 당신과 그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공유하려는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남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으며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세 번째 습관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이 세 가지 습관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몸의 구조를 먼저 아주 빠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속,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호두 알 크기만한 작은 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작은 기관의 핵심적인 특징은 소변이 배출되는 길인 요도를 마치 반지처럼 둥글게 감싸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전립선이 유연하고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며 소변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호르몬의 변화가 찾아오고 이로 인해 이 작은 샘은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나이테가 쌓이듯 전립선의 조직이 비대해지는데 문제는 전립선이 밖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요도를 감싸고 있는 안쪽으로도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콸콸 흐르던 정원용 호스를 밖에서 꽉 밟거나 쥐어짜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호스가 좁아지면 물줄기가 가늘어지고 약해지듯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면 소변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드문 질병이 아니라 남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매우 흔한 자연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60세가 되었을 때 남성의 절반 이상이 이미 그 영향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되면 그 숫자는 무려 70%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소변을 보려 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나오기 시작하고 예전처럼 시원하게 뻗어 나가지 못하고 툭툭 끊어지거나 힘을 잃은 물줄기 그리고 방금 화장실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그 찝찝한 잔뇨감 무엇보다
당신의 소중한 밤잠을 망치고 아침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 끊임없는 야간 화장실 방문까지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친구들도 다 그렇다던데 하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해드릴 충격적인 진실은 당신이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되돌리고 개선할 수 있는 자연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드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똑똑한 수분 섭취 전략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나 뻔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 말의 진위를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물을 드시지만 전립선 건강의 비밀은 얼마나 마시는지가 아니라 언제 마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잘못된 시간에 마시면 소변은 매우 농축된 상태가 됩니다. 색이 진하고 냄새가 강한 소변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농축된 소변은 단순히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방광과 전립선의 점막을 자극하는 독소와 노폐물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극적인 액체가 방광 안에 오래 머물게 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빈뇨, 절박뇨와 같은 모든 증상들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결정적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전략은 아주 간단하지만 명확합니다. 하루에 마셔야 할 대부분의 물을 아침 기상 직후부터 오후 시간대까지 충분히 드십시오. 이 시간대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콩팥의 역과 기능도 가장 왕성할 때이므로 충분한 수분이 전립선 주변의 혈류를 좋게 하고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 이후부터는 물 섭취량을 극적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때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잠들기 전 서너 시간 동안은 목이 너무 말라서 견디기 힘들 때만 입을 축일 정도로 아주 조금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낮 동안에는 전립선을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하여 염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밤 시간 동안 방광과 신장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밤에 콩팥이 소변을 덜 만들어내게 유도함으로써 방광이 꽉 차서 뇌를 깨우는 신호를 보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수분 섭취 패턴을 철저히 따른 남성들은 야간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최대 40%까지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룻밤에 서너 번 깨던 사람이 한 번, 혹은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잘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더 깊고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수면입니다. 이는 단순히 화장실을 덜 가는 차원을 넘어 다음 날의 컨디션과 활력,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작지만 위대한 변화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오후부터 물병을 손에 드는 시간을 조절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의 몸이 느끼는 개운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전략적 걷기입니다. 이제 수분 섭취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누었으니 오늘 당장 식사 시간 이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걷기는 땀을 뻘뻘 흘리며 뛰는 운동이나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거창한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 걷기라고 부르는데 핵심은 주된 식사를 마친 직후에 딱 15분 정도만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겨우 15분 걷는 것으로 전립선이 좋아진다고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뒤에 숨겨진 의학적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정교합니다. 우리가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혈액 속의 포도당, 즉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이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다량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문제는 식사 후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바로 눕게 되면 이 혈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관을 떠돌며 우리 몸 곳곳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식사 직후에 가볍게 걷는 행위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움직이게 하여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즉각적인 연료로 갖다 쓰게 만듭니다. 이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당뇨병 관련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매 식사 후 15분씩 나누어 걷는 것이 하루 중 한 번 몰아서 45분을 걷는 것보다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혈당 조절이 당뇨병에는 좋겠지만 도대체 전립선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답은 모든 상관이 있다입니다. 우리 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혈당 급증은 전신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이 만성 염증이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고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며 나아가 더 심각한 세포 변형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염증은 전립선을 붓게 만들고 부어오른 전립선은 다시 요도를 압박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식사 후 텔레비전 앞에 앉는 대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이 단순한 행동은 단순히 소화를 시키는 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립선을 공격하는 염증이라는 적과 싸우는 가장 적극적인 치료 행위이며 당신의 혈관과 세포를 보호하는 방패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숨이 차도록 빨리 걸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내분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동네 풍경을 감상하는 속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3번, 밥 숟가락을 놓자마자 신발을 신는 이 작은 습관이 쌓여 1년 뒤, 10년 뒤 당신의 전립선 건강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3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 가장 놀랍고도 한편으로는 조금 쑥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이 주제를 진지하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정중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3번째 습관은 바로 자연적인 전립선 정화, 의학적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규칙적인 배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년 이후의 남성들에게 이 부분은 종종 침묵 속에 묻혀 있거나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역시 우리 몸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매우 명확하며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무려 2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3만 1,000명이 넘는 남성들을 추적 관찰하는 획기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 달에 평균 11회 이상 규칙적으로 사정을 통해 전립선액을 배출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과 관련된 심각한 질환의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 달에 11회라는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다소 많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횟수 그 자체보다는 순환과 배출이라는 원리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의학적 설명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논리적입니다. 전립선은 전객의 일부를 구성하는 액체를 만들어내는 샘 조직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분비물이 오랫동안 배출되지 않고 고여있게 되면 마치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분비물과 죽은 세포들, 그리고 농축된 잠재적인 독소들이 전립선 내부에 축적되어 염증을 유발하거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배출은 전립선을 위한 일종의 내부 대청소와 같습니다. 고여있는 액체를 밖으로 씻어내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와 액체가 채워지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정화 작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러한 건강상의 이점이 파트너와의 관계를 통해서든 혹은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이든 상관없이 배출 그 자체의 생리학적 효과에서 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특히 사별을 하셨거나 파트너가 없는 중년 남성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난감해 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엄밀히 의학적이고 건강을 위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호흡이나 소화처럼 당신의 신체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관리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전립선의 기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적절하고 규칙적인 순환은 전립선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만약 이 주제가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전문의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에 관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아닌 당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의사로서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3가지 습관들, 즉 똑똑한 물 마시기, 식사 후 걷기, 그리고 규칙적인 배출은 분명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이 당신이 비뇨기과 의사와 만나 나누어야 할 정기적인 검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병원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특히 60세가 넘으신 남성분들이라면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전립선 특이한권 검사라고 불리는 피검사와 의사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는 직장 수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가 민망하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시곤 합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야말로 끔찍한 병마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길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가장 든든한 동맹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전립선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 기관 하나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 그 삶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독립적으로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는 노년과 언제 화장실을 가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며 집 안에만 갇혀 지내는 노년의 차이는 바로 오늘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편함과 한계로 점철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누릴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이 방법들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호전을 경험하셨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당장의 고통 때문에 더 빠른 결과를 원하시거나 이미 증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계신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며 참을 수 없는 요해 때문에 당황스러운 순간을 겪고 계신다면 문제의 근원인 전립선의 염증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권해드리는 판도를 바꿀 만한 또 하나의 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 불과 15초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밤의 습관입니다. 이 방법은 불과 몇 주 만에 전립선의 부기를 가라앉히고 남성들을 가장 좌절하게 만드는 소변 흘림이나 급박뇨 같은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매우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요법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력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종종 원치 않는 부작용을 동반하거나 몸에 부담을 주는 독한 약물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자연적인 해결책들은 거대 제약 산업의 막대한 이익 구조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화장실 신호 때문에 진심으로 좌절하고 계신다면 이 방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15초 습관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며 어떻게 따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 별도의 짧은 영상 자료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의 설명란이나 제가 고정해둔 첫 번째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3가지 습관, 즉 물 마시는 타이밍 조절, 식후 걷기, 그리고 규칙적인 배출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혹은 오늘부터 당장 어떤 습관을 시작해 보실 계획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다짐을 남겨주세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진료 시간 틈틈이 확인하고 가능한 한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전 세계 곳곳에 계신 교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중장년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정보를 드렸다면 저에게 감사를 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남성 건강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종 모양을 눌러 설정을 켜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형제, 존경하는 아버지, 혹은 장성한 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올바른 시기에 전해진 진실된 의학 정보 하나가
말 그대로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배움을 멈추지 마시고 당신의 몸을 더 잘 돌보기 위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 보십시오. 그 영상에서는 당신의 전립선 건강을 가장 훌륭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보다 좋은 음식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전립선을 소중히 돌보십시오. 감사합니다.